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렸잖아요. 근데 지금 봄철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시기에 대기가 좀 불안정해서 강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과수와 밭작물 등의 피해를 좀 줄이려면요, 사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중 발생하는 우박의 50에서 60%는 5월과 6월에 집중돼 있다고 하고요.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열매에 상처가 나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또 잎사귀가 찢기는 등 농작물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예보가 있을 경우에 우박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예방적 조치로 망덮기 또는 비가림 재배나 터널 재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수 농가는 구멍의 크기가 1.25mm인 가림망이나 간격이 촘촘한 그물망을 쳐주고요. 고추와 배추 등 노지에 있는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닐이나 일반 부직포보다 얇은 일라이트 부직포를 활용해서 터널 재배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박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상황에 따라 열매 섭기와 비료 주기를 좀 조정해서 생육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네요. 네,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좀 자주 입는 지역에서는 미리 좀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피해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이경아 팜캐스터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답게요. 전반적으로 엽채류 쪽 양이 좀 꽤 많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지금 청가 쪽인데 불구하고 두릅이 꽤 많은 양이 지금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많은 양이 좀 들어왔는데 이번 주 역시도 두릅이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월요일의 분위기 우리 경매사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름도요. 윤충금 부장입니다. 네. 순간 이름 생각 안 나셨어요? 아니 경매사님 여기 지금 과일 경매장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지금 두릅이에요, 제 뒤에. 예, 지금 이제 5월 달이고 하다 보면 이제 가채류라든지 엽채류부터 해서 점차 양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소 매장에서 여기까지 일부 좀 늘어난 품목은 경매를 먼저 하고 다시 이제 제소 매장으로 가서 경매하는 경우가 지금 5월 달에는 자주 있습니다. 워낙 지금 물량이 엽채 쪽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과일 쪽으로 잠깐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금 두릅이 넘어와 있는데 지난주가 양이 가장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두릅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가 최고 이제 많은 날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품위도 점차 좀 나빠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럼 경매사님 이번 주 접어들면서 두릅도 좀 아직까진 그래도 줄어든다지만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엽채 쪽이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과일 쪽 어떤 품목들이 좀 양이 늘어나는 한 주가 될까요? 과일 쪽은 주로 이제 시기적으로 참외하고 수박. 이제 그 참외는 그 전주에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그 많은 양이 출하가 됐고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름 대표 과일이잖아요. 네, 수박과 참외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꽤 많은 물동량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경매사님, 지금 다만 좀 걱정되는 게 사실 5월에는요 가정의 달 참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또 소비에 대한 기대도 높았고요.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학교 개학이 좀 잡혀 있었는데 또 연기가 됐다고 하죠. 그렇죠. 예. 사실 저희들이 4월 말 석가탄실부터 그다음에 어린이날 5월 8일 날 어버이날까지 해서 사실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소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날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괜찮았죠. 예, 네네. 그 전주 주말
주말이 사실은 저희들이 황금 연휴도 하고 엄청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천 관계로 해서 좀 실망을 좀 많이 한 주였습니다. 네, 거기에다 또 학교 개학이 또 뒤로 더 미뤄지면서 이 급식 준비하셨던 분들이 또 이제 또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또 농산물들의 소비도 좀 더 증가하겠다라는 기대도 컸었는데 좀 아무쪼록 안팎으로 걱정이 많은 한 주 좀 시작이 됐지만 월요일답게 그래도 풍성하게 많은 농산물들 반입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락동에서 준비한 소식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경매를 하시는 맛있는 예쁜 과일 사과 소식 준비했거든요. 경매 상황 좀 더 자세히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가락동의 분위기를 먼저 좀 전해 듣고 왔고요. 오늘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배추와 사과 그리고 복숭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현장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금 영농지대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된 후에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3월과 4월은 새로 연구 개발된 영농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장 컨설팅이 어려워서 비대면 활동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지 기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음 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현장 컨설팅이 재개된 건 참 다행스러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지난주였죠.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굉장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또 나와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5월 11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주목해 볼 농산물은 바로 양배추와 감자입니다. 이 두 품목 모두 출하량이 감소해서 지금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격 어떻게 형성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1,052톤, 과일과제 2,676톤, 일반 채소 5,456톤 반입됐습니다. 총 9,186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 2,682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감자 292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은 271.8톤을 기록했었는데 전일보다 물량 더 늘었습니다. 한 2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자 20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39,951원, 최고가 47,000원, 최저가는 29,000원이 되겠고요. 오늘 39,000원대인데 전일 42,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전일보다 2,857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6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53,5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5월 8일 46,500원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약간의 오름세가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4만 원대죠. 오늘 가격 4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13일부터 특히나 17일부터 30일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30일대 평균가가 5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오늘은 4만 원 아래까지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51,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김제시가 가장 높네요. 41,58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287.1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20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더 늘었습니다. 85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7,852원, 최고가 9,700원, 최저가는 7,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7,812원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7,800원대긴 한데 전일보다는 소폭 오름세입니다. 40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고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5월 5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17,500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은 만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8,800원을 기록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보시면 약간의 반등한 모습이 있죠. 오늘 가격 9,700원이 되겠습니다.
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지금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5월 4일이네요. 5월 접어들면서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4일이 15,174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거의 7일 만에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은 7,852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봤을 때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13,300원이고요. 평균가는 7,17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으로 선정된 10대 품목에 대한 시세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품목에 대한 시세 확인해 보나요? 네, 오늘 자세히 살펴볼 10대 품목으로는요. 보시다시피 배추와 고추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살펴볼 고추 같은 경우는 현재 정식기를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인 만큼 적정 재배 면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배 면적 현재 좀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나요? 네, 지금 2020년산 건고추 재배 면적을 보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에서 7% 정도 감소한 3만 헥타르가 전망되고 있고요. 5월 말이면 대부분의 정식이 끝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비 올해 재배 면적이 줄어들 전망이긴 한데요. 현재 건고추 재고량이 4월 말 기준으로 8,000톤 내외고 또 지난해와 비교하면 76% 증가 물량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량 증가에 따른 시세 약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10대 품목의 자세한 시황을 살펴주시죠. 네, 건고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고추 화건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3,533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건도 보시죠. 1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7,000원, 최고가 18,333원으로 최저가는 15,833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배추 경매 시황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먼저 봄배추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설 봄배추 생육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4월 저온의 영향으로 결과가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생육기인 2월과 3월의 기상 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단수는 지난해와 평년 대비해서 각각 2%와 3%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7% 증가한 490헥타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봄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는 11% 많은 6만 1,000톤으로 전망이 되고요. 5월 상순과 중순에 집중적으로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노지 봄배추 생육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기온이 상승하면서 작물 생육은 원활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저온호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육 불균형이 발생한 지역이 많았는데요. 생산 단수는 평년보다는 1%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는 8% 증가하면서 22만 2천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노지 봄배추 6월 출하 지역을 중심으로 좀 추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하던데 어느 지역 이야기인가요? 배추 추대 현상은 기온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 배추는 생리적으로 13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꽃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 꽃눈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장다리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지난해 4월 마지막 주에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는 2.3도씨 낮은 11.6도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문경과 강원 영월 지역 등지의 작황이 평년보다는 부진을 하고요. 추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농가에서는 추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대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저온에 처하지 않도록 조기 정식과 조기 파종을 피해야 하겠고요. 봄 노지 재배 품종을 선택할 때는 만추대성 품종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배추 농가에서는 추대 피해 입지 않도록 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올해 봄배추 생산량이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죠? 전체 봄배추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는 4.6%, 평년과 비교해 볼 때도 8.9% 높은 28만 3천 톤으로 전망이 됩니다.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단수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는 10.1%,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8.7%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봄배추 생산량이 많을 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봄배추 농가에서는 좀 제값받기 위해서 선별 관리 그리고 출하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 배추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세한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407.5톤 들어왔네요. 전일 들어온 물량은 275.2톤이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한 132.2톤 더 늘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420원, 최고가 1,500원, 최저가 8,900원이 되겠고요. 네, 오늘 9,420원입니다. 전일도 9,400원대긴 했는데 오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네요. 17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죠. 지금 5월 5일부터 9일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였습니다. 그러면서 9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1,2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약간의 상승 흐름 타면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가격 1,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4월 13일 8,271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13,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금 좀 떨어지는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오늘 가격은 9,420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충남 예산군 8,07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1,255원에 거래가 됐고요. 네, 전북 고창군은 6,58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15,3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1,255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배추 주산지들의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좀 주출하 지역에서는 출하 준비가 한창일 텐데 출하 작업할 때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저장 배추는 해남과 진도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고 시설 배추인 경우는 예산과 부여, 서산, 평택, 나주 지역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저장 배추는 생육이 양호하고 또 양호하지만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품성이 좋지 않은 물량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선별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5월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설 하우스의 배추는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생육이 일주일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작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저온으로 인해서 상품성의 차이가 큰 만큼 선별에 신경을 써서 제값받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선별이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배추 농가에서 좀 반길만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를 갉아먹는 배추 좀나방을요, 미생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5월부터 배추 좀나방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해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배추 좀나방은 우리나라 채소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배추, 무, 케일 등의 배추과 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애써서 가꿔둔 배추가 병해충으로 망가지게 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요. 이 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네, 배추 잎을 갉아먹어서 피해를 주는 배추 좀나방 유충은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마리가 가야 하는 양은 적지만 작물 한 주에 많은 개체수가 기생을 하면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부화된 유충이 배추 잎의 여벽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표피만 남기고 갉아먹기 때문에 군데군데 하얗게 된 자국을 남겨서 작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나 심할 경우 연맥만 남기고 잎 전체를 먹어치워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농가에 경제적인 피해를 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배추 좀나방을 안전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미생물인가요? 네. 이번에 개발한 미생물은 사람과 동식물에는 해가 없고 해충만 특이적으로 병원성을 가지는 곤충병원 미생물로 저희가 국내 농경지 토양으로부터 분리된 곰팡이입니다. 곤충병원 곰팡이는 해충의 표피에 접촉해서 발화하고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해충의 영양분을 고갈시키거나 독성 물질을 형성해서 해충을 죽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충만 죽게 만든다고 하니까 소비자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요. 지금 배추 좀나방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미생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배추 좀나방의 경우는 다양한 화학 살충제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추 좀나방의 경우 36종 이상의 다양한 계통의 화학 살충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또 3년 이상의 노령 유충이라든지 번데기는 살충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살충제를 처리해도 방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방제하기 위해서 저항성 발생이 거의 없고 살충 활성이 우수한 곤충병원 곰팡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라면 약제 저항성이 높아서 지금 시판 중인 살충제로는 방제가 어려운 해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생물을 활용한다면 방제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또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발된 미생물을 포장 배추에 처리했을 때는 부화 유충과 3령 이상의 유충에 대해서 90% 이상의 살충 효과를 나타냈고요. 네. 번데기에 처리했을 때도 82.3% 정도가 성충으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다양한 생육 단계의 배추 좀나방이 혼재하고 있는 그 농가 포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방송을 본 배추 재배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 문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농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개발된 균주는 지금 현재 야외 포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단계로 향후에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제품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농가에서는 사용하시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전이 활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술 이전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배추 농가가 도움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새로운 배추 품종 소식도 또 있습니다. 노화 방제도 도움이 되고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배추 품종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좀 이 품종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 배추에 비해서 베타카로틴이 100배 이상 높은 신품종 배추가 개발에 성공한 건데요. 하이베타와 아이존 베타 품종입니다. 이 두 품종은 당도는 높고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아삭하고 식미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맛과 영양을 챙길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배추 신품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랭지 배추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재배 의향 면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네, 농업관측본부가 지난달 말에 그 고랭지 배추 재배 의향 면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와 평년 각각 6%와 7%가량 감소한 4,700헥타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추락의 가격 약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이 또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올해는 좀 어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6월 하순부터 주출하되는 준고랭지 일기작 배추가 지난해 대비해서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도 정식을 못한 곳이 있기도 합니다. 5월 중순경에나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는 4월 하순의 저온의 영향으로 정식기가 평년보다 늦어졌기 때문으로 조사가 됩니다. 서둘러 정식을 마무리하셔야 되겠고요. 최근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은 만큼 강원 지역의 고랭지 배추 주산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방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가입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과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고랭지 배추의 경우는 강원도의 강릉, 삼척, 정선, 태백, 평창 등 5개의 시군의 농지를 대상으로 6월 19일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때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과 강풍, 또 우박, 집중호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재해보험과 새 짐승으로부터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 불안성을 해소를 하고요. 소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고랭지 배추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월동 배추입니다. 상품 10kg 기준이고요.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4,000원, 어제 16,500원이었습니다. 지금 전일과 비교했을 때 2,500원 정도 오늘 가격이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서울이 13,000원, 광주가 15,000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3,000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광주는 2,000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봄배추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똑같고요.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100원입니다. 전일 1,200원이었는데 약 100원 정도 떨어진 모습이죠. 지금 서울 11,000원, 부산 10,000원, 대구 9,000원, 광주 10,000원, 대전은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같은 경우는 전일과 같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대구는 1,000원 정도 떨어졌고요. 대전은 500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10대 품목 배추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대 품목 중에서 과일 과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와 배 그리고 토마토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달 과수농가에 저온 피해가 발생해서 큰 걱정이었는데요. 올 들어 사과 주출하 지역의 전반적인 생육 상황은 어땠고 또 저온 피해 상황은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사과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겨울철과 2월과 3월 기온이 높아서 지난해보다는 2일 정도 사과 개화가 빨랐지만 4월 달 접어들면서 저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육이 늦어지면서 만개일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과 꽃수도 지난해보다는 감소를 했고요. 개화 상태도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사과 저온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라는 의견이 68%였고요. 실제로 조사된 면적도 35%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사과 농가들의 지역별 저온 피해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나요? 예, 농촌관측본부가 5월 3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심한 곳이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저온 피해를 발생한 율이 40% 가까웠고요. 이외에도 충남과 호남 지역이 각각 24%와 21%로 조사가 됐고 강원과 경기 지역은 15%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만생종인 후지 품종에서 중심과의 피해가 많아서 상품과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올해 사과 생산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현재 지금 어떤 관리가 좀 중요할까요? 예, 저온으로 꽃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은 이외에도 수분을 도와주는 벌과 같은 방사곤충의 활동을 떨어뜨려서 착과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시기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중심과의 수정을 시키고 적화제를 통해서 주변 꽃들을 태우는 그런 작업들이 하겠지만은 저온 피해를 입은 나무라면 올해는 과실의 수정 상황을 보면서 적과를 평소보다는 늦추는 것이 과실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그 좋은 품질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가 심해서 착과를 못하는 나무들은 수세 안정화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네, 사과 농가는 시작부터 저온 피해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사과 생산량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자세한 경매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02.8톤 반입됐습니다. 전일 1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87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9,45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7,000원, 최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과 오늘 평균가 비슷합니다. 49,000원대 형성돼 있는데요.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전일보다 242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6일이 가장 낮았고요. 45,000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좀 많이 상승하면서 5월 8일 가격은 57,000원까지 올랐고요.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4월 17일까지는 하락 흐름이었고요. 17일 가격 34,000원대, 거의 35,000원에 가까운 가격이었고 4월 17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49,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이 43,335원에 거래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출하 지역의 경락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올해 사과 재배 지역과 품종별 재배 현황에 좀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기후온난화로 사과 재배 지역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는데요. 사과 재배 면적이 경기와 강원 지역이 4%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화상병의 발생이 있었던 충청 지역은 2%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품종에도 변화가 좀 있는데요. 후지와 홍로 품종은 각각 1%가량 감소한 반면에 감흥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7%가량 증가를 했고요. 아리수와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는 신규 식재 면적이 증가를 하면서 19%가량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품종별로 재배 시기와 방법이 달라진 만큼 이를 감안해서 재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사과 농가가 이제 재배를 하면서 농가가 제일 좀 신경 써야 할 점이나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5월 기상 전망을 살펴보면요, 기온이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일시적인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리적 낙과 방지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리적 낙과는 6월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고온과 저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저온 피해로 인해서 착과율이 낮은 만큼 낙과 방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과실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적게 되면은 낙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통해서 잎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질소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겠습니다. 네, 특별히 낙과 방지에 제일 신경 써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국 주요 시장 사과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5만 1,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 가격 5만 200원에 비해서 지금 800원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이 5만 5,000원,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지금 5만 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 대구는 전일과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와 대전 같은 경우는 각각 전일 가격 4만 8,000원으로 오늘 가격이 2,000원 더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평년 전국 평균가를 보시면 4만 원대입니다. 4만 51원이었는데요. 오늘 가격이 5만 원이 넘는 가격이죠. 1,949원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도 지금 11,972원 높은 가격, 부산은 11,333원, 대구는 9,756원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 보시면 평년 가격 39,367원에 비해서 1,633원이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사과 경매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예쁜 과일의 대명사 사과 소식은요, 우리 옆에 계시는 윤춘건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예. 예쁜 과일하면 사과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고 무난하고 예쁘고 다 좋은 사과가 사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과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우리 경매사님은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2년 가까이 그렇죠. 경매사님 이렇게 예. 마주하는데 정말 경매사님 그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좀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사과를 많이 먹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부터 금연을 해가지고 지금 그 5개월을 지금 담배를 금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나. 정말로 저는 진짜 경매사님 정말 작년보다 더 지금 좋아 보이시거든요. 네. 그게 정말 사과를 또 많이 먹은 것도 있지만 금연. 역시 그 웬만한 독한 사람 아니면 못한다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라고. 네, 지독하다고. 예. 아니 농담이고 경매사님 계속 쭉 가실 거죠? 그럼 이 약속요? 네. 계속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몸에 좋은 과일도 많이 드시고 또 몸에 좋은 것들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사실 면역력 키우기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매사님. 사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 월요일답게 전반적인 모든 농산물들 양이 좀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자, 근데 사과는 조금 예인 모습인데 경매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해요? 지금 그 전주에는 좀 주춤하는 면도 있고 해서 농가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도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 그 중도매인이 50명 이상이 참석할 정도로 경매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웬만한 좀 사과 경매하신 분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다 우리 중도민들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참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응찰하는 서로 의지들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예. 근데 여기서 다만 걱정되는 게 지난주 대비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오늘 반입된 사과의 반입량이 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반입량 좀 지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전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119톤이 이제 반입이 되었고 금일은 저희들이 102톤인데 우리 농협공판장은 18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반입량 전체 이제 사과 물량이 한 102톤 예. 네, 가락동에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양이 좀 줄었어요. 한 17톤 가까이 줄었던 상황이겠죠. 감소 이후 좀 어떤 부분으로 크게 꼽고 계세요, 견매사님? 올해 사실 그 전년도가 그 생산량은 상당히 많았는데 봄철 3월 중순에서 이렇게 3월 말까지 한 2주 정도가 저희들 유통해서 사과 팔아주기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사과 소비가 3월 달에 많이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지금 산지의 저장사과 저장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3월 한 중순경에 견매사님 저도 기억이 나요. 지금 그때 사과 그 못난이 사과 2등품 사과죠. 그렇죠. 우리 못난이 사과 팔아주기 운동 꽤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아이고 사과 지금 특히 2등급 정도가 많이 지금 소비가 안 되고 판매가 부진하다 해서 사과를 사 먹자 좀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 싹 다 2등품이 지금 나가가지고 소진이 돼서 예. 지금 뭐 이쁘고 못생긴 거 다 뒤로 하고 지금 사과 물량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8년도 생산량이 19년도가 우리가 저장 사과를 경매를 할 때 양이 없다 했는데 작년도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예. 아니 그땐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판매 안 돼서 아유 우리 못난이 2등품 좀 사주세요 했는데 그때 싹 다 소진이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2등품은커녕 지금 사과량이 너무 지금 부족해서 우리 그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금사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면은 구매력도 더 지금 앞으로 더 상승 여지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출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경매 가격도 그 전주 금요일보다 평균 단가가 4, 5천 정도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평균 단가를 보면 전주 같은 경우는 3만 초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3만 2만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고공행진도 문제가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반입량이 꾸준하게 좀 감소하다 보면 사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앞서 뭐 양이 지금 현재 지금 감소한 상황에 따라서 시세도 지난주 대비 상승을 했다라고 먼저 살짝 짚어주셨는데 오늘 거래된 경락가 지금 10kg 기준인 거죠? 특품 그렇죠. 기준에서 크기별로 시세 좀 짚어주세요. 네. 저희 농협공판장은 영천 지역 위주로 이제 사과를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kg 특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kg 30내가 특품이 47,000에서 5만 원, 35내가 45,000원, 47,000원, 40내가 4만원에서 45,000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비중이 어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큰 사과 이제 대과 위주로 시세가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비중은 어떤 크기가 가장 좀 많을까요? 지금 농사가 올해 아주 좋은 분은 사실 25내 비중이 특별히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30내, 35내가 많은 편이고 40내와 45내는 또 그 비중이 뭐 20% 정도로 더 급격하게 이제 많이 줄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30내, 35내 비중이 최고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세로 봤을 때도 한 45,000원에서 한 5만 원까지가 그렇죠. 가장 많이 거래된 시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경매사님 오늘 최고 낙찰가 공개해 주셔야죠. 네,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예. 저희 공판장의 경우는 이제 청송 지역 사과인데 네. 출하주 이성호 씨 사과가 20원에 83,000원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청송 지역 사과 역시 최고까지 달성을 했고요. 오늘 83,000원이요? 예. 와, 아니
대체 그 사과는 뭐 금딱지라도 붙인 거예요? 뭐 이렇게 시세가 좋은 거예요? 예. 소위 말하면은 이제 선별을 철저했지만은 색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육의 그 맛이라든지 또 당도라든지 이런 그 모든 부분에서 사실 좀 일반적인 사과보다는 월등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두루두루 삼박자 그냥 척척척 다 그냥 들어맞는 사과네요. 네, 그렇죠. 겸해서 혹시 오늘 들고 있는 이 사과가 83,000원 청송 사과. 이거보다는 더 한 등급 더 위의 사과인데요. 그거 왜 안 준비하셨어요? 오늘 그거 10kg가 네. 짝수가 2짝이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백화점으로 바로 가야죠. 백화점으로 가시는구나. 귀한 사과는 경화 입으로는 못 오네요. 네, 혹시나 구경할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아유 축하드리고 이승호 씨.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판매가 됐다는 거. 그만큼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하고 시세를 비교해봐도 지금 월등히 뭐 시세가 좀 높은 상황이죠, 현재. 예, 그 지난해하고 5월달 초에 이렇게 백미단가를 비교하면 뭐 10kg 기준이면은 뭐 7,000원, 8,000원 그 이상으로 상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매사님,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사과가 뭐 좀 몇 개 제가 그전에 방송 전에 좀 봤는데 그렇게 시세만큼이나 품질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사과들 품질이 전반적으로 좀 어떤지 짚어주세요. 네. 제가 연초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듯이 올해 그 19년도 산 사과가 품위는 평년보다 좀 빠집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 특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비가라든지 미색가도 있고 하는데 아직 그래도 이제 저장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등품이 비중이 그 이렇게 좋은 사과보다는 이등품 비중이 훨씬 더 올해는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얘는 심하게 증가하고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올해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저장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저장하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부터 그 병충해가 온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 시장에서 고드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런 찍힘이라든지 이런 그 점이 생기는 사과들이 올해 그 비중이 좀 많아요. 백년도보다는 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과조차도 지금 현재 양이 없다는 거.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견매사님, 이런 비중이 지금 조금 늘어났다는 거는 어때요? 좀 그래도 시세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런 건 아무래도 좋은 시세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는 출하 전략까지 같이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직접 이제 경매를 하고 농가분들 농가 수치 가격을 좀 더 상승하려고 이렇게 시켜주려고 하는데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철저한 선별 후에 출하를 하시는 것이 고단가를 형성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양이 지금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흠집난 사과 역시도 이렇게 같이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뭐 금주부터는 좀 이등품 사과도 같이 특분과 같이 동방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난이도.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대로요, 항상 철저한 선별이 지금 시세보다도 더 좋은 흐름으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현재쯤 사과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사과의 시세는 앞으로도 더 상승 여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과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가락동으로 올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과 경매 상황 가락동에서 전해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구 보시죠. 오늘 반입 물량 1.206톤입니다. 어제는 전일은 1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0.178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계량 살구입니다. 6kg 상품 기준 평균가 54,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54,000원입니다. 자, 전일 평균가가 51,692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올라서 54,000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전일보다 2,30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5월 5일에는 지금 77,000원대까지 나왔었는데요. 이 가격 쭉쭉 좀 떨어지는 형세를 좀 보이더니 5월 7일에는 48,000원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 다시 조금 회복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54,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두어 보겠습니다. 오늘 441.1톤 반입됐고요. 전일 375.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6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06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전일 평균가 27,997원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는 28,000원을 넘어섰죠. 전일보다 9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5일이 가장 높았는데요.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시세였고요. 29,220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좀 떨어지는 흐름 보이면서 5월 7일 가격 25,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다시금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8,000원을 넘어선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4월 17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17일 가격 57,986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 가격 다시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30일 또 5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평균가 28,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464.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35.3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2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8,30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만원, 또 최저가는 8,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전일 평균가 8,630원이었습니다.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죠. 전일보다 322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5월 5일이 가장 높았네요. 만 원이 넘는 가격 1,413원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이후에 좀 5월 8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가 비슷한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균가 8,3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확인해 보시죠. 4월 13일이 가장 높았고요. 16,881원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 8,308원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과일과채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집중 작물이죠. 복숭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에 저온 피해를 입었다고 좀 들었는데요. 현재 복숭아 저온 피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사과는 사과보다는 복숭아의 피해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네네. 한 개의 과일 내에서 여러 개의 씨를 형성해야 되는 사과와는 달리 복숭아는 한 개만 수정을 하면 되는 과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나 수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형과가 될 수 있어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기상 상황이 지난해 복숭아 시세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 복숭아 평균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580원으로 평년 2,750원 대비해서 6%가량 낮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2018년도 생산량이 10%가량 늘었지만 수확기 잦은 비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면서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뭐 올해는 뭐 큰 자연재해 없이 고품질의 복숭아가 좀 많이 좀 생산이 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복숭아 생산량이 늘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농산물 생산 변화 추이에 따르면 복숭아의 총 수입이 38년 사이에 2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국내 재배 면적도 2018년보다는 2배, 생산량이 1.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1인당 소비량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2010년도에 2.8kg가량 소비가 됐던 것이 지난해 2019년에는 4.4kg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저도 참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소비량도 늘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복숭아 재배 면적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해와 비슷한 2만
680헥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유목 면적은 고령목의 품종 갱신이 증가를 했고요. 성모 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에도 불구하고 샤인머스켓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0.4%가량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의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 품종은 백도가 44%로 가장 많고요. 네. 황도가 11%, 대구보가 10% 이외에 창방조생과 기도백도 순입니다. 이 중에서 대구보와 유명백도는 통조림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이 생식용입니다. 최근 국산 품종 보급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난해 조사 결과 34.5%에 달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털없는 복숭아인 천도계 품종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취해에 약한 일본 품종들을 대신할 수 있는 유명과 미홍, 수미 품종들이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기호도를 반영한 품종들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품종들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생긴 모양 때문에 UFO 복숭아 또는 도넛복숭아라고 불리는 일명 납작복숭아도 관심이 높은데요. 네. 유럽적인 납작복숭아는 단맛이 높아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니 복숭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참 다양한 종류의 복숭아들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복숭아 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나경철 아나운서나 지도사님은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저는 사실 뭐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 껍질 부분이 신맛이 굉장히 좀 네, 강해서 맞아요. 사실은 저는 백도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지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껍질 없는 걸 좋아합니다. 간편해서. 네. 간편해, 그렇죠. 저도 사실 백도 좀 좋아하는 네네. 편이고 단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소비자들의 복숭아 품종별 선호도는 어떤지 저희와 좀 비슷한지 궁금한데요.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황도를 48.5%로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꼽았고요. 그 다음이 백도가 34.4%, 천도 복숭아는 17.1% 순으로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즙이 풍부해서라는 답변이 90.3%로 가장 많았고요. 표면의 털 유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얘기를 나눴던 거와는 예. 달리 각각 50%의 응답으로 의견이 나눴습니다. 의외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털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금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건데요. 뭐 각자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 과일이 바로 복숭아가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주목해 볼 만한 복숭아 품종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개발된 품종 중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겉은 황도와 같지만 맛은 또 백도와 같은 신비 복숭아와 그린 황도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납작 복숭아도 관심이 높은데요. 우선 신비와 그린 황도는 지난해 소비자 패널 조사에 따르면 먹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 중에서 재구매 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80에서 90%로 네.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납작 복숭아에 대한 그 경험을 해봤느냐라는 질문에 30%가 채 되지 않은 걸로 봐서 네. 아직 그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네. 82.2%가 다시 한번 구매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이셔서 네. 소비 확대가 기대할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자, 지금 농가에서는 또 소비자들의 취향에 저격할 또 복숭아 재배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복숭아 농가에서 좀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네, 일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복숭아는 5월 중하순부터 출하를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노지는 이제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5월은 복숭아의 적과 작업으로 바쁜 계절인데요. 중간중간 웃자란 신초 끝을 잘라주는 적심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복숭아 농가가 올해 특별히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네, 복숭아는 보통 꽃이 지고 나면 10일 정도 후에 엄지손톱만한 그 복숭아가 열리게 되는데요. 적과 작업은 꽃이 지면 바로 적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온 피해로 인해서 착과율이 낮은 만큼 조금 늦추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또한 과실의 양분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비가 내린 후라면 세균성 구명병이나 잿빛 문익병 등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찰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만일 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적용약제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 좀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좋은 품질로 좋은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는 출하할 때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하할 때까지 또 어떤 관리에 더 신경을 좀 써보면 좋을까요? 네, 재배 중에는 무엇보다도 병해충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장마철 배수를 위해서 배수 시설에 대한 관심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복숭아는 오랜 기간 유통을 하기 어려운 과일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와 선별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 분석 나온 복숭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감자 수미 품종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476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는 598원, 최저가 33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평균가 3원 정도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양배추 한 폭이 상품 기준 평균가 5,907원에 판매가 됐고요. 최고가 7,000원, 최저가는 4,98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208원 하락했고요. 월동 배추도 보겠습니다. 한 폭이 상품 기준 평균가 6,77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7,660원, 최저가 6,0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36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1,08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29,330원, 최저가 16,500원이었고요. 전일보다 132원 평균가 상승했네요. 참외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7,106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98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알아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금일 9,255원, 오늘 가격은 9,38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금일 2,241원, 오늘은 2,266원으로 소폭 올랐네요. 돼지 목살입니다. 금요일 가격 2,134원입니다. 오늘 가격은 2,158원이고요. 56원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겠습니다. 100g 기준 같습니다. 금요일 5,152원, 오늘 닭고기 같은 경우 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5,115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알아봤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농업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요, 소비자들이 감염 없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승차 구매형 드라이브스루 바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12년째를 맞았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말 휴장이 됐다가 지난달 29일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이 승차 구매형 바로 마켓은 과천 경마공원 주차장에서 이 바로 마켓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장터에는 60여 개 농가가 매주 교대로 참여해서 채소와 과일, 또 화훼, 반찬, 장류, 또 특용 임산물, 양곡, 축산물 등 신선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생생육통백과를 통해서 상생 품목으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지난주에 양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소를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유기농 양파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오이와 양파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